질량에 대해서 잠깐 뭐 기본 문제 한두 문제만 좀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었다, 정지 상태에 있었다. 예제 문제 잠깐만 보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수특 문제 풀 거니까. 있었는데 얘가 잠시 뒤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 쪼개지고 우와 이렇게 쪼개져 두 개로 쪼개졌다. 네, 이렇게 해서 얘가 0.6c로 날아가고 얘도 이렇게 해서 0.6c로 양쪽으로 탕탕 쳤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에너지 보존 법칙 생각해야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얘 정지 질량을 M0, 얘도 정지 질량을 M0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정지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날아가는 순간의 질량이 아니고 정지 질량이 M0, M0로 쪼개진 거야. 그래서 0.6c로 날아갔으니까 질량이 달라졌겠지? 달라졌을 텐데 아무튼 이거 M0, M0 이렇게 물어봐 놓고 분열 전에 얘의 총 이거 하나일 때 정지 질량이 얼마냐? 두 개 더해서 2M0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 0.6C라는 속력이 달라붙었다는 것 자체가 저 물체의 에너지가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전부 다 처음에는 질량의 형태로 존재했었다 이런 개념이란. 그러니까 질량의 등가원리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니까. 뭐 계산해보면 이제 뭐 M0인데 0.6C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감마 M0C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M0C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한 조각당. 그래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제 한 번만 해봅시다. 감마니까 루트 1-V인데 V가 0.6C잖아. 그래서 0.6C 나누기 C에다가 제곱해주고 그거분의 1 해주고 이거 M0C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0.6C랑 C랑 나누면 이렇게 C 사라지고 제곱하니까 0.36이고 여기에다 빼주니까 0.64 이렇게 될 거라고. 그죠? 근데 뭐 루트 밖으로 빼려면 0.8로 빠지겠네? 그럼 0.8분의 1 이렇게 밖으로 제곱수로 빠지게 해준단 말이야. 0.8분의 1 해주니까 8분의 10해서 1.25가 된다고. 1.25. 그러니까 이거 한 조각당 1.25 M0C제곱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조각당 1.25 M0C제곱이니까 두 조각 해버리면 곱하기 2 해가지고 2.5 M0C제곱만큼이 뭐다? 저 지금 날아가고 있는 두 조각의 총 에너지가 된다. 그럼 그게 처음에 얘의 총 에너지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지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그냥 정지 질량에다가 C제곱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정지 질량이 얼마였다는 뜻이야? 2.5 M0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따라서 너는 처음에 2.5 M0였어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질량을 단순히 더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지. 물론 비슷한 예로 처음에 정지했던 애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W1만큼의 2를 저 알갱이한테 W1만큼의 2를 해줬다고 한다. 그러면 2를 해주면 어떻게 돼? 그치 에너지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앞에서 맨날 했듯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했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가지고 0.6C라는 속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것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다시 W2만큼의 2를 해줬더니 이번에는 이 친구가 0.8C라는 속력으로 날아가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W1과 W2를 각각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얘의 정지 에너지일 때 비해서 0.6C가 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정지 질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냥 이게 정지 질량을 M0라고 할게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는 감마 M0C제곱일 텐데 그 감마 값에 지금 계산한 것처럼 똑같이 0.6C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방금 했죠? 1.25 M0C제곱 될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0.8C가 됐다는 건 마찬가지지. 얘의 정지 질량을 M0라고 했을 때 0.8C를 여기다가 로런츠 인자에다가 넣어주면 6분의 10 그러니까 얘는 1.25 M0C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약 1.67 M0C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제 운동하고 있을 때 총 에너지가. 그러면 W1만큼의 2를 해줬더니 얼만큼? M0C제곱. 정지에 있었을 때 M0C제곱에서 1.25가 된 거니까 0.25 M0C제곱이 증가한 것이고. 이해되고 있니? 어렵나?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1.25인데 총 1.67이기 때문에 그럼 0.42 M0C제곱만큼 증가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W1보다 W2가 훨씬 크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마값을 계산하는 것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물론 가끔 이 감마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 제곱수 0.5C라든가 0.7C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어.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푸냐면 0.5C면 밖으로 안 나오잖아. 그럼 루트 값은 뭐 제곱근표를 줄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푸는데 어떤 수치로 딱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야. 0.6C라든가 0.8C를 넣어서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볼 거야 분명히. 그럼 이제 이거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럼 그 보기에 그런 숫자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거보다 작다 크다만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제곱 루트 밖으로 나온다는 게 아니고 0.6 아니면 0.8밖에 없다.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비교하게 물어본다.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럼 마지막 테스트 하나만 하고 바로 수평 문제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우주선이 하나 있다고 볼게요. 우주선이 하나 있다. 열심히 V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속에 철수가 타고 있는데
철수가 여기서 여기까지 삥 해가지고 어떤 빛을 쏘는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A에서 B까지 빛을 쐈다라고 하겠어. 그런데 철수가 그럼 뭐 빛이 간 거리를 잴 수 있겠지. 그다음에 철수가 이 빛이 가는 동안 그 걸린 시간도 잴 수 있었을 거야. 또 철수가 잰 길이를 L 철이라고 하고요. 철수가 잰 시간을 T 철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지구상에 이렇게 정지해 있는 영희가 봤을 때 조금 좀 말이 빠르죠. 할 게 많아가지고. 영희가 봤을 때도 우리 길이를 쟀을 거 아니야? 그럼 영희가 봤을 때 그 길이를 L0이라고 부르고 빛이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그때 걸린 시간을 T0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L0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영희가 봤을 때 이 길이는 철수가 봤을 때 길이에 비해서 어때? 줄어들어 보이겠지? 영희가 봤을 때 이게 빠르게 움직이잖아. 빠르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줄어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감마분의 1, L 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죠? 그럼 이게 뭔데? 루트 1-V 나누기 C의 제곱에 L 철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길이는 비교가 되는 것이고 영희가 잰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또 해볼 수 있겠나? 근데 이걸 왜 내가 지금 이 예제를 가지고 왔냐면 영희가 잰 시간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희가 봤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철수가 봤을 때는 빛이 이동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철수가 봤을 때 그만큼인데 영희가 봤을 때는 길이가 수축한 그만큼일까? 영희가 봤을 때는 어때 보여? 빛이 출발했어. 목적지까지 하고 이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희가 봤을 때는 빛이 가는 동안 우주선이 어떻게 되겠어? 가버리거든. 우주 가버리니까 이 도착지도 우주선에 고정되어 있는 점일 거니까 같이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영희가 봤을 때는 빛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된다? 빛이 지금 철수가 쟀다는 그 길이에다가 그죠? 하나 더 추가해서 우주선의 속력에다가 그죠? 시간 걸린 만큼 더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영희가 본 빛의 이동 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한번 써볼래요? 한번 써보시오. 해봐야지. 해봐야 기억에 남죠. 재판에서 식을 써놨는데 시간을 끄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줄 거야. 이 식 이해됩니까 이거? 여기 좀 하나 집어 넣어주세요. 이거 왜냐면 뒤에 지금 이 항이 붙는다는 걸 좀 조심해야 되거든. 조심해야 돼.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들 이제 그냥 풀면 이런 거 연습 안 하면 여기까지만 딱 쓰고 끝날 거거든. 그럼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더 추가되겠구나. 그래서 정리만 잠깐 해주면 조금 말이 빠르다. 이거 이항해가지고 CT형으로 묶어줄 겁니다. 왜 CT형으로 묶냐? 그냥 T형으로 묶지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식을 통일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이거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CT형으로 이거 VT형이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CT형으로 묶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뒤에 뭐가 될까? V- 이렇게 될까요? 맞나? 그럼 이제 마이너스 VT형이 남겠지? 딱 어때요? 일부러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1-V per C를 만드는 거지. 그렇게 했더니 그게 L, 철수가 잰 길이에 대해서 로렌츠인자의 역수만큼의 이렇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 T0이라고 하는 건 C분의 T철 하면 뭘까요? C분의 T철? L철? 아니 T철 중에 C분의 L철 맞죠? C분의 L철 하면 T철 나오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 철수가 된 시간에 비교해서 영희가 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거 C랑 이거 L철을 나눠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T철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이거 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눌 거야. 루트 하나 바로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원래 있던 거 1-V 나누기 C의 제곱인데 이거 1을 일부러 제곱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나누기 이 친구 들어갈 건데 이것은 1-V 나누기 C인데 전체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1이죠? 이건 뭐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그럼 밑에 있는 거 A 마이너스 B 하나 형태 있잖아? 하나가 지워지겠네? 되죠? 이 정도는 고이잖아? 되죠? 그럼 결국 뭐가 남을까? T철에 비해서 뭐가 남는다? 뒤에 루트 해주고 분모는 1-V per C 하나가 남아있겠네? 그럼 위에는 누가 남아있을까? 1 플러스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주선의 속력이 몇인지만 알면 T철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지. 그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항을 잊지 않을 것. 그죠? 움직이는 우주선에서 뭐 실험할 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식을 전개할 때 이런 식의 형태를 만들어야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거. 맞죠?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 이거. 올해 수통 문제에 넘버가 있는데 내가 번호를 여기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올해 수통 문제 왜 올려주냐면
이 올해 수통 문제는 반드시 필수 숙제로 풀어야 돼. 필수 숙제. 근데 다 못 풀어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몇 개 풀고 집에 가서 그 다음 주에 얘들아 그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논문 따로 올릴 건데 올해 수통 문제만큼은 오늘 지금 못 푼 건 전부 다 나머지 싸그리 해가지고 이번 주에 바로 올려줄 거야. 그래서 올해 수통 문제는 이번 주에 일단 바로 끝내자. 바로 끝내고 다음에 나머지 거 또 풀지 하자고. 그리고 얘들아 다음 주 주말에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월요일날 대체휴일 있잖아. 월요일날 그때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때 9시 타임 한 번, 12시 타임 한 번, 두 타임을 내가 깔아놓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편한 시간 때 와서 듣고 가면 되는 거야. 그때 문제풀이 많이 할 거니까 꼭 나와서 듣고 가시고 그러면 이제 회차가 다 맞을 거야. 그리고 용화역을 비롯해가지고 역학제일제 안 들어간 애들 지난 시험에 한번 따로 역학제일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연구는 뒷부분 들어가는 것도 한번 따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해서 일반 상대성이라고 하면 진짜 뭐야. 이게 수업을 죄다 보니까 그냥 이게 학종을 만들어야 돼. 내 프린트 어디 갔어? 지금 연력학은 저번에 쌤이 뽑아준 게 다 다인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능 특강 문제로 갑시다. 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잠깐 가볍게 체크하죠. 1번에 특수상승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진공에서의 광속실은 에텔에 대한 성력이 아니고 말 그대로 진공이죠. 에텔은 없어. 그래서 에텔에 대한 성력 틀린 거고 학생 B 한 관성 좌표계에 성립하는 물리법칙은 다른 계에서 성립해. 이게 뭡니까? 상대성 원리지. 그러니까 맞고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게 측정돼. 틀렸죠? 무조건 다 똑같다라고 하죠. 진공에서의 속력이라는 게 붙어서 그래. 얘들아 이거 말장난 조심해야 돼. 3 곱하기 10의 8승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이 보인다는 그 속력 있잖아. 이거는 진공에서의 속력이야. 진공이 안 붙으면 안 돼.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잖아. 계속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빛이 물속이나 유리 속으로 들어가면 느려지죠.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빠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매질 속으로 들어가면 빛은 느려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갔어. 그럼 빛이 좀 느려졌단 말이야. 그럼 물속에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죠. 겁내 빠른 물체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빛은 속력이 느려졌잖아. 그럼 물속에서만큼은 빛보다 빠른 물체가 있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진공에서의 빛 속력보다 빠른 물체가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5번 잠깐 이건 5번은 올해 수통 문제는 아닌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차 속에서 A가 공을 떨어뜨려가지고 P에서 떨어뜨려가지고 Q에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야. 자 기억 B가 관측하면 공은 Q보다 왼쪽에 떨어진다 맞나? B가 관측했을 때는 저 친구들이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좀 더 앞쪽에 떨어진다고 해야 돼. 오른쪽에 떨어지는 거지. 기억 틀렸고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이건 A의 기준계에서는 관성법칙 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죠. 관성계니까. 이건 A는 자신의 등속으로 하는지 정지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야지. 저런 건 알 수가 없다. 상대성 원리. Q보다 오른쪽에. 왜냐면 앞으로 가면서 떨어질 거 아니야. 지금 저 B가 얘기하는 Q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찰칵한 그 순간의 Q점을 말하는 거야. 무슨지 알아? 문맥이 그게 아닐 수도 있네요. 이 문맥이 그게 아니고 Q점도 이동한다고 보더라도 B가 봐도 어디 떨어져야 돼? 그냥 Q에 떨어져야 되는 거지. Q도 앞으로 갈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A가 Q에 떨어진다고 주장하니까 B도 Q에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 컨셉인 것 같죠? 아무래도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고 이동하는 Q점이라고 보더라도 아무튼 왼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뭐 문맥이건 나발이건 간에 틀린 답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 뒤에 가면 좀 헷갈리는 문제도 나올 거야. 일단 봅시다.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14번에서 이제 디귿 때문에 좀 내가 미션 하나 줬는데 지금 펭수 어쩌고 톰과 제리가 막 총싸움을 하고 있답니다. 이 세 마리의 동물들 말고 우주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는 건데 저 톰이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아무튼 레이저를 중요한 거 네 번째 줄에 있어 얘들아. 펭수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톰과 제리는 동시에 빛을 발사하고 동시에 빛에 맞는다라고 했어. 중요한 힌트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문제 풀 때 조심할 거. 항상 누구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라는 게 꼭 달라붙어. 그래서 그게
뭐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이 문제는 우주선의 완성에서 볼 때라고 했어. 기억, 제리가 통보다 먼저 레이저 빛을 받는다. 맞나?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톰과 제리가 어느 쪽으로 움직여? 어느 쪽으로?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톰과 제리가 둘 다 왼쪽으로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빔 안 쏘는 건데 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왼쪽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러면 그 빔에 대해서 마중 나오는 친구가 누굽니까? 제리가 마중 나오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야. 그래서 펭수한테는 동시인데 우주선 입장에서는 동시가 아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다. 한점사건 아닙니까? 그럼 안 되죠. 지금 톰과 제리는 위치가 달라. 니은 펭수의 시간이 우주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볼 것도 없이 맞는 거죠. 무조건 움직이면 그치?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걸로 보인다. 니은은 볼 것도 없어. 맞는 거죠. 디귿이 문제야. 디귿 때문에 하는 거야. 제리가 레이저 빛을 발사한 순간부터 제리가 레이저 빛을 맞는 순간까지 문제 잘 읽어야 돼. 제리가 쏜 순간 찰칵. 제리가 맞는 순간 찰칵이야. 걸린 시간은 펭수의 측정값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 한점 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리가 쏘고 그 자리에서 제리가 총을 맞은 거 아니야 또? 빛을? 그럼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근데 그걸 누가 측정했다고? 펭수의 측정값보다 라고 했지. 그럼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지한 펭수가 측정했다고 했잖아. 그럼 펭수가 측정한 게 무슨 시간? 고유시간이 돼버린 거야. 고유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짧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죠. 되나? 되게 좀 어려운 보기인데 근데 이상한 일이야. 잘 들으시오. 펭수가 봤을 때는 톰과 제리가 서가지고 서로 총을 쏴가지고 으악 하고 맞는 거거든. 근데 둘이 총을 쐈어. 그 다음에 우주선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럼 우주선에서 봤을 때 제리는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니? 그럼 제리 아까 빛을 마중 나간다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빛을 마중 나가지 않는 펭수보다 빛을 마중 나가는 걸로 보이는 우주선의 입장이 총을 맞는 시간이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펭수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라고 해서 설명하면 그런 것보다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리는 왼쪽으로 가는데 더 빨리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 왜 그런지 혹시 알겠나? 어제는 아무도 없던데 어제 수업 2개 하는 동안 아무도 없던데 그래서 내가 미션으로 내줬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올해 수능 문제는 영상 태블릿 풀로 올려줄 겁니다. 수업 시간에 푼 거라고 하더라도. 어때? 아이디어 있나?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었냐? 펭수가 더 빨리 맞아야 될 것 같다는 건 공감하니? 오케이, 거기까지만 해도 일단 다행이요. 수재비 혹시 아이디어 있나? 우리 부시 잘하잖아. 부시 아이디어 안 떠오르나? 아니 부시가 물리 잘하거든. 여러분도 미션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반도 한번 물어봐야지. 한 명이라도 나오라 보자. 태블릿 풀이에서 설명 가겠습니다. 자, 15번 숙제 하나 내줘야 재밌지. 그림과 같이 15번도 올해 수특입니다. 14, 15번 다. 관성계의 관찰자 A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직선운동을 한다. 표는 어쩌고저쩌고 측정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쉽죠? TA랑 TB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우주선에서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제때. 누가 잰 게 고유 시간일까? 누가 잰 게 고유 시간? 아까 했는데 이거 B가 잰 게 고유 시간이야. 그래서 B의 시간이 무조건 짧아야 되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고유 시간을 파악하면 편해. 니은 P와 Q 사이의 고유 길이는 SA다. 맞죠? 정지에 있는 A. 기억 니은 간단하게 해결됐고. 디귿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무조건 느리게 가야겠지? 그죠? B가 측정할 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니까 15번 같은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자, 16번 별표 하나 치고 갈게요. 16번 별표. 올해 아마 이런 문제들이 조금 시험 문제 등장할 것 같아. 수특에서 지금 자꾸 이런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밀고 있거든. 행성 A를 스치는 우주선.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디귿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억 이유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내가 결혼 초창기에 와이프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른다. 하겠습니다. 16번. 우주선의 관성기에서 그 측정할 때니까 A, B 사이 거리는 0.9ct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맞나? 틀렸죠?
길이 수축 때문에 0.9ct는 누가 측정한 거? A가 측정한 거죠. 혹시 여기서 한 점 사건이 눈에 보이니?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동시에 일어난 사건. 두 개가 보여. 두 개가 보여야 돼. 우주선이 A를 스치고 지나는 순간 시계가 0을 가리켰다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우주선이 B를 스치는 순간 화산이 터졌다는 그 사건. 조심해라. 니은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디귿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 우주선이 B, 잘 들어. 우주선이 B에 도착했을 때 화산이 터졌어. 그때 A가 시계를 짤깍 해가지고 시계가 T를 가리켰다고 했지. 그러면 우주선이 도착해서 화산이 터진 것까지는 한 점 사건인데 거기서 A가 시계를 딸깍한 사건은 한 점 사건이 아니야. A는 떨어져 있어. 그래서 그 세 개를 묶어버리면 안 돼. 뭔지 알지? A 입장에서는 그걸 동시라고 봤겠지만 B한테는 그게 동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야. 위치가 달라서. 그게 포인트야 지금 디귿에서. B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순간 A의 시계가 가리키는 값은 T보다 작다라고 했어.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라고 했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을 수가 없다고. 이해되고 있어? 우주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B에 도착했을 때 화산이 터진 것까지는 공통의 사건이야. 한 점 사건이야. 근데 그때 A가 딸깍한 걸 T라고 했다는 거야. 그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건 뭐야? 저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죠? 그 사건과 B에서 화산이 터진 사건을 마치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양쪽에서 두 개의 빛이 동시에 터졌다고 A는 주장하는데 B는 그러니까 우주선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럼 대체 맞아 틀려? 디귿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잖아. 맞아요. 맞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 18번도 똑같은 문제거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숙제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이거 하나 더 하고 갑시다. 지금 이거 오래 수술에서 되게 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어가지고 얘들아 22번 자신감 문제를 하나 잠깐 하고 갈까? 22번 자신감 문제 22번 후딱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2번 고유 길이가 같다고 그랬어 얘들아. 고유 길이가 같아. 원래 길이가 같다는 뜻이야. 근데 관찰자 5가 봤을 때 저렇게 보인다는 거지. 자, 기억 5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P에서가 Q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그랬어. A에서 봤을 때는 동시에 반짝였대. 얘들아 그게 무슨 말이니? A에서 봤을 때 PQ에서 동시에 반짝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A 우주선에 정중앙에 있었을 때 두 빛이 동시에 도착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A에서는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표시를 좀 해주세요. A 우주선의 한 가운데다 찍 그어놓고 거기에 동시 도착이라고 A는 주장했다. 그럼 그건 뭐가 돼? 한 점 사건이 돼버리지?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나 동시에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아무튼 근데 이제 5에서 보고 있어. 5에서 보고 있어. 그러면은 P에서가 Q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이다. 맞나? 5에서 봤을 때는 그 A 우주선의 중앙 지점, 검출기가 있었을 것 같은 그 지점이 5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니? 좀 어렵나? 5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우주선과 함께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P에서 먼저 출발해야 동시 도착할 수 있지. 이제 동시 도착하는 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A의 길이가 B의 길이보다 길다. 당연히 A의 길이가 더 짧겠죠. 왜냐면 B에서 봤을 때는 움직이는 게 A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A가 짧아 보인다. 선생님 B가 더 짧았는데 그걸 역전시키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고유 길이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움직이면 무조건 짧아 보이겠지 자기보다. 디귿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Q에서가 P에서보다 빛이 먼저 반짝였다. 맞나?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할 때 무슨 말? B는 0.9C A는 0.5C야. 그럼 B가 봤을 때 A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아까 5가 봤을 때랑 반대지? 그래서 Q에서 먼저 출발.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5번. 자, 이번 수특에서 밀고 있는 게 뭐냐면 요게 점이죠. 31번 넣을게요. 31번. 별표 하나 치세요. 이거 굉장히 유력합니다. 좀 이런 패턴이 많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많이 보이거든. 31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즘 학교 참 좋아.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렇게 시험을 안 보고 쉽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자기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안다는 거야. 난 그에 대해서 너무 웃겨. 그거에 막 일기장 같은 거 쓰거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보다 맨날 수학 써. 어떡하지? 나도 충격받을 텐데 어떡하지? 현실을 빨리 직시하게. 막 고등학교 수학 갔다가. 닌텐도 내가 사줘가지고 게임이라도 잘해봐라고 했더니 그것도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계속 벽에 들이박아. 그리고 이게 네가 막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때 자꾸 몸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 아스팔트. 근데 이게 자이로 그거 꺾거든 일부러. 이거 막 이게 조이스틱을 막 하게. 근데도 계속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좀 심해.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그거 솔직히 궁금하다. 자기도 그런 거 할 때 몸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기울어진다던가. 나도 모르게 몸이 기울더라. 솔직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누워서 하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니 처음 할 때 얘기하는 거지. 처음 할 때 좀. 처음 할 때 카트라이더 할 때 정도였어. 뭐 다 같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있긴 하지. 근데 좀 얘는 좀 심하더라고. 그 정도가 심할수록 문과충이거든. 아 어지럽더라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다고 해야 되는지 참. 31번에 기억이 얼마게? 기억은 4t지. 어떻게 알아요? P에 도착했을 때 B가 4t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한 점 사건이야. 누구에게나 그건 진실이거든. 그래서 기억은 저절로 4t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딱 봤어. A가 나는 8t였는데 저놈이 4t라고 하네? 어때? 절반으로 줄어버렸지? 시간 지연 때문에. 근데 B가 봤을 때는 누가 시계가 느리게 가야 돼? A가 느리게 가야 되겠지? 근데 B는 지시계가 얼마였다? 4t였다. 그럼 A는 얼마? 네? 지시계가 4t였어. 그 입장에서는. 근데 B가 봤을 때는 A가 시간 지연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A의 시계는 2t가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나? 요 개념, 지금 이 개념을 올해수특에서 계속 밀고 있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와.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하는 그 개념을 계속 밀고 있다 이 말이야. 23번도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 34번도 올해수특을 꼭 해보시고.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가볼게요. 연습삼아. 역시 올해수특 문제인데 36번 한번 도전해볼까요? 36번도 정말 비슷한 문제. 잘 보겠습니까? 답은 4번인데요. 일단 디귿이 얼마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디귿 3분의 1t. 아까 그 문제랑 연관이 똑같은 문제지. 디귿이 3분의 1t라는 걸 바로 알았어야 되고, 기억이 얼마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될까? 그냥 t라는 걸 바로 알아야 돼? 왜냐면 a, b는 같은 관성계야. 그래서 기억은 t구나. 결국에 지금 니은만 알아내면 얘기는 끝나는 거지. 근데 아까 해도 설명 그대로 가는 거죠. C가 3분의 1t인데 A는 T야. 저 녀석 시간 지연이 3분의 1로 줄어버렸네? 그지? 그러면 C가 봤을 때 A도 어때야 돼? 3분의 1로 줄어버려야 돼? 그럼 G 시계에 비해서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D는 9분의 1T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기억 이은 해결할 수 있는데 디귿이 문제입니다. C의 관성에서 측정할 때 우주선이 B가 아니고 A를 스치는 순간에 B가 얼마냐는 거죠. 근데 B의 시계나 A의 시계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니까 결국에 C가 봤을 때 저 아까 A를 스치고 지나가서 B까지 오는데 그죠? A에 혹은 B에 걸린 시간이 몇 t? 아니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오는데 A라는 친구가 9분의 1t가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C는. 근데 그거를 A가 뭐라 그래? 도착할 때 난 t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9분의 1t가 지나서 t가 됐다는 얘기니까 A를 지날 때는 9분의 8t였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C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야. C의 관성에서 측정할 때라는 얘기지. 할만한가?
거는 많은데 이 정도만 할까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할만합니까? 아니요. 여기까지만 쌤이 녹음달로 올려줄 거야. 여기는 수통 문제는 바로 일주일 이번 주에. 나머지 문제 얘들아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돼. 어려운 문제 억지로 풀면 안 돼. 오개점 생겨. 혼자 막 꿍대면 안 된다고. 적당히 하면 적당히.